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팥죽을 아주 맛있게 잘 쓰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글쎄 호랑이 한 마리가 똑 나타났네. 내가 배가 고프니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할머니는 무서워 온몸이 벌벌 떨렸어. 호랑이야, 올겨울에 동지 팥죽 한 번만 쏘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팥죽을 먹고 싶은 생각에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물러났지. 어느덧 동지 전날, 할머니가 팥죽을 저으며 한숨을 푹 쉬는데 자라가 기어와 묻네. 할멈, 왜 그리 한숨을 쉬어? 내일이면 내가 호랑이 밥이 된단다. 어찌하면 좋겠니? 할멈, 나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자라에게 한 그릇 가득 퍼주고는 한숨을 또 쉬는데 알밤이 또르르 굴러와 물었어. 할멈, 왜 그리 한숨이야? 내일이면 호랑이 밥이 되니 크게 슬퍼 한숨을 쉰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이렇게 쇠똥, 맷돌, 지게, 멍석까지 팥죽을 얻어먹고는 자라는 물독 속으로 퐁당, 알밤은 아궁이 속에, 쇠똥은 부엌 바닥에, 맷돌은 부엌 문 선반 위에 앉았어. 멍석은 부엌 앞에 넙죽 엎드리고, 지게는 마당 한 구석에 기대서 있었지. 동짓날 밤이 되자 호랑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 어슬렁 들어섰어. 할멈, 내가 왔어. 약속은 잊지 않았지? 오냐, 부엌 아궁이에 동지 팥죽을 두었으니 가져다가 먹어라. 호랑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알밤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 때렸어. 호랑이는 앞이 안 보여 더듬거리다 물독에 손을 넣었는데 자라가 손을 꽉 물었어. 깜짝 놀란 호랑이가 뒷걸음을 치다 그만 쇠똥을 밟고 미끄러졌지 뭐야. 엉덩방아를 찧은 호랑이가 부엌문을 나가려는데 맷돌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 으아! 어이구, 호랑이 살려! 으아!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기어나오다 멍석 위로 넘어졌어.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척 짊어지고는 성큼성큼 달려가서 강물에 호랑이를 집어던졌지. 그 후로 할머니는 해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고마운 친구들과 나눠 먹는단다.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 옛날 어느 부잣집에 갓 시집온 새색시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참 곱지. 아유,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새색시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얼굴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게냐? 아버님, 제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까짓 방귀야 뀌면 되지. 마음 놓고 뀌거라. 아버님, 사실은 제 방귀가 엄청 센 방귀라서요. 그럼 아버님은 문고리를 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가마솥을 잡고 계세요. 서방님, 기둥을 꼭 붙잡으세요. 이거 얼마나 세길래? 며느리가 아랫배에 끙 하고 힘을 모으자 뿡뿡 뿡뿡 천둥 같은 방귀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빵빵 빵빵 태풍 같은 방귀바람이 휙휙 불었죠.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떨어지고 시어머니는 슝슝 날아가고 신랑은 기둥을 잡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참았던 방귀를 끼니 시원하다.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예전처럼 고와졌어요. 하지만 놀란 식구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얘야, 방귀 2번만 뀌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영감, 저런 며느리를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아가야. 네 방귀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데려다 주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신랑에게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이 산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아이고, 아가야, 다리도 아프니 저 감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감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아이고, 그거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아버님, 제가 따드릴 테니 저쪽에 피해 계세요. 뿡뿡뿡뿡 천둥 같은 방귀 소리가 하늘 위로 울려 퍼지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방들이 우르르 떨어졌죠. 옳지. 우리 며느리 방귀가 알고 보니 복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며느리는 복방귀를 뿡뿡 뿡뿡 빵빵 빵빵 시원하게 끼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똥꼬로 나팔 부는 호랑이. 옛날에 나팔을 잘 부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잔치집에 다녀온 아저씨가 언덕을 넘을 때였어요.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아유,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나무 밑에서 쉬던 아저씨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군. 호랑이는 앞발로 아저씨를 툭툭 건드렸어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라, 죽은 듯이 잠들어 있잖아. 생생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안 되겠다. 깨워서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냇가로 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어요. 그러고는 아저씨 얼굴에 대고 젖은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 호랑이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눈앞에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호랑이 똥꼬를 보자 아저씨는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저씨는 두 손으로 나팔을 잡고 있는 힘껏 호랑이 똥꼬에 콱 박았어요.
있었어요. 아이고, 내 똥꼬야, 내 똥꼬. 아이고, 호랑이 달려. 호랑이가 나팔을 빼내려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해보았지만 깊이 박힌 나팔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빵빵빵 빠라빵빵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바로 호랑이가 똥꼬로 나팔 부는 소리랍니다. 호랑이와 곶감. 흰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뚝 그치자.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채,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 자,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에?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그때 문이 삐걱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외양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펄쩍펄쩍 뛰며 도망갔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것은 사실 소를 훔치러 집 안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휙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아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아!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토끼의 재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뭐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시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부디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네. 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긴 나무를 내려주어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 살 것 같네. 온종일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약속을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배가 고파 안 되겠다.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길가에 있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가고 우리를 죽여 고기를 먹으니 믿을 수 없어. 소나무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잘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이랑 가구를 만들고 마구 괴롭히니 지키지 않아도 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거 참,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나그네님, 어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토끼야,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이고, 선배님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방귀 시합.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방귀쟁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자신의 방귀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이웃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없고 아이 혼자 부엌에서 놀고 있지 뭐예요? 예, 너희 엄마 어디 갔니? 엄마랑 방귀 시합 하려고 왔는데. 우리 엄만 방귀 대장이라 아저씨가 질걸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에 화가 난 총각이 방귀를 뿡 끼자 아이는 굴뚝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숯검정이 잔뜩 묻은 아이를 본 방귀쟁이 아줌마는 화가 나서 총각을 찾아갔어요. 어디 누구 방귀가 더 센지 내기 한번 합시다. 먼저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었어요. 뽕! 그러자 땅이 흔들흔들, 집들이 들썩들썩. 이번에는 방귀쟁이 아줌마가 방귀를 뀌었어요. 뿡. 그러자 나무가 휘청휘청, 강물이 출렁출렁. 방귀 대결로는 승부가 나지 않자 이번에는 빨래방망이 날리기 시합을 했어요. 이쪽에서 뿡 하니 방망이가 저쪽으로 휙, 저쪽에서 뿌붕 하니 방망이가 이쪽으로 휙.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빠방 빵. 뿡. 그러자 방망이는 휙 날아가 바닷속으로 뚝 떨어졌어요. 날아온 방망이에 맞은 새우등이 휙 굽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렸지요. 그래서 새우는 둥이 굽고 가자미 눈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랍니다.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강에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봤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 눈물을 흘리네. 마음 착한 할머니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로 이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준 용궁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쓱 비비며 집 하고 말하면 집이 된 거고, 쓱 비비며 쌀 하고 말하면 쌀이 생겼어요. 용궁구슬 덕분에 할머니네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그렇게 신기한 구슬이 있다면서요? 그 구슬 좀 보여줘요. 아이고, 구슬 참 예쁘네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몰래 용궁 구슬을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놓고 달아놨어요. 용궁 구슬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어요. 멍멍! 그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찾으러 가자.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에 들어가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할머니 집을 뒤져 구슬을 찾아왔어요. 멍멍!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해드리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혀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 강을 건너던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 잘 물고 있어? 고양이야, 왜 대답 안 해? 잘 물고 있어. 풍덩! 그 바람에 그만 구슬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까짓 구슬 알게 뭐야? 멍멍! 개는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날이 저물도록 강가를 서성이다 물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마침 배도 고픈데 잘 됐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 입 꽉 물자 물고기 배에서 용궁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고양이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뒤로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며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멸치의 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700살이 넘은 멸치가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갑자기 하늘 위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눈이 펑펑 쏟아졌지. 게다가 땀이 뻘뻘 나게 덥다가 으슬으슬 추웠다 하는 꿈이었어. 멸치는 날이 새자마자 가자미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했어. 아이, 복잡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가만히 있어 보게. 망둥이 할멈 꿈풀이가 아주 용하다는구먼. 마음 착한 가자미가 망둥이 할멈을 찾아 나섰어. 며칠 후 가자미가 망둥이 할멈과 함께 멸치를 찾아왔어. 망둥이 할멈은 큰 눈을 굴리며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 오호라! 이건 필시 용꿈이라네. 멸치 자네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지. 내가 용이 된다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용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게다가 용이 조화를 부리면 눈이 오고 그러면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헤헤, 여보게들 들었나? 내가 용이 될 몸이라네. 한껏 기분이 좋아진 멸치는 망둥이 할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먼 길을 헤엄쳐 망둥이를 데려온 가자미는 까맣게 잊고 말이야. 말도 안 돼. 멸치가 용이 된다고? 딱 보니 어부에게 잡히는 꿈이네 뭘.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니까.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하늘로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겠지. 아이, 구름이 피어나고 흰 눈이 펄펄 내렸다고. 반찬에 쓰려고 석쇠에 올려 연기가 났겠지. 하얀 눈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뿌린 거야. 아이,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한 건 뭐야? 잘 익으라고 부채질한 거야. 가자미의 꿈풀이에 멸치 얼굴이 푸르락해졌어. 이래 천하의 고이한 놈이 있나?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힘껏 때렸어.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가자미 눈이 획 돌아갔지. 옆에 있던 낙지와 꼴뚜기는 슬그머니 눈을 빼서 꽁무니에 감췄어.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던 새우는 지금처럼 허리가 꼬부라지고 펄쩍펄쩍 뛰어서 도망가던 망둥이는 지금처럼 뛰는 물고기가 되었단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에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어? 되고 말고요. 이 산 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 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으아!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내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